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회사 화장실에서 세면대 앞에 서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이던 날이었죠.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초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나야 잠깐 시간 돼?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달콤했어요. 그 달콤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말할 때는 꼭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할 때거든요. 저는 10년 가까이 며느리로 살면서 그 패턴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별건 아닌데. 우리 서연이 혼수 준비 얘기 좀 하려고. 서연이는 시누이예요. 남편보다 4살 어린 38살인데 이번에 늦게 결혼을 하게 됐죠. 상대방은 중소기업 임원이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서연이가 이번에 시집을 잘 가는 거잖아. 어머니가 딸 하나 시집 보내는 건데 제대로 해줘야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본론을 천천히 꺼내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요즘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들었는데. 맞지. 그 순간 위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2달 전에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을 정리했어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2분을 한꺼번에 잃었고 그 뒤로 오빠와 저 둘이서 유산 정리를 해왔죠. 부모님이 지방에 가지고 계시던 작은 토지였는데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어요. 세금 떼고 오빠와 나눈 뒤 제 손에 남은 건 7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받지 못한 용돈, 해드리지 못한 여행, 드리지 못한 선물들을 생각하면 그 돈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전하고 슬펐죠. 저는 그 돈을 노후 준비 적금에 넣어두었고 남편한테만 얘기했습니다. 시댁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알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이, 다 알지. 재현이한테 들었어. 남편이요. 남편이 말했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그게 시댁 일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관계야? 한 가족이지. 우리 며느리 형편 좋으면 다 같이 좋은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어요. 한 가족, 저는 그 말이 참 편리하게 쓰인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을 때는 아무도 한 가족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화장실 안에 서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점심시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감이 왔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물었어요. 재현 씨, 어머니한테 내 땅 판 거 얘기했어?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응, 뭐, 어머니가 물어봐서. 어머니가 물어봤다고요? 응. 며느리가 요즘 어때 하셔서 별일 없다고 했더니 또 물어봐서 큰 돈이 들어온 거 아니냐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재현 씨, 그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인지 알잖아요. 엄마 아빠 땅이잖아요. 알지. 근데 숨길 것도 없잖아. 숨길 것도 없다.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남편은 잘못을 저지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싸워봤자 피곤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흘 뒤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나 오늘 서연이 결혼 준비 때문에 웨딩홀 몇 군데 둘러봤는데 말이야. 네, 어머니, 강남에 있는 S쇼텔 웨딩홀이 진짜 좋더라고. 거기서 하면 품격이 있잖아. 상대방 집안이 좋으니까 우리도 그에 맞게 해야지. 저는 잠자코 들었어요. 식장 대관료에다가 꽃장식, 드레스, 신랑, 예복, 피로연 음식까지 하면
뭐 한 5천에서 6천은 보면 되겠더라. 5천에서 6천만 원.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그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요즘 결혼이 다 그래. 우리 서연이 이번 한 번인데 아낄 수가 없지. 그런데 어머니, 혼수 준비는 신랑 측이랑 상의해서 규모를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쪽이 좋다고 했어.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신 이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좀 보태줘야지. 한 가족이잖아. 서연이 잘 되면 우리 다 좋은 거고 재연이 여동생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이 동시에 목 끝까지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저한테 시누이 결혼 비용을 내달라는 말씀이세요? 보태달라는 거지 다 내라는 게 아니잖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 형편되잖아. 어머니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지. 며느리 형편된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낯이 익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돈이 생길 때마다 꼭 이 말을 썼습니다. 형편이 된다는 말은 그 돈이 곧 쓰일 곳이 정해졌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현 씨, 어머니가 서연 씨 결혼 비용 보태달래요. 응, 나도 들었어. 뭐라고 했어요? 며느리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했지. 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어요. 남편은 어머니한테 이미 가능한 일처럼 얘기해둔 거였어요. 재현 씨, 그 돈은 엄마, 아빠 땅 팔아서 생긴 돈이에요. 노후 준비하려고 적금 넣어둔 거고요. 시누이 결혼 비용으로 쓸 돈이 아니에요. 알아, 그냥 좀 보태주면 안 돼? 형편되잖아. 또 그 말이었어요. 형편된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싫었어요. 형편이 된다는 것과 써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실망하실 텐데. 어머니가 실망하시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시누이 결혼식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더군요.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2~3통이었어요. 저는 받았어요. 들었어요. 정중하게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매번 다른 방식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서연이 얘기를 하면서 목이 메었고, 어떤 날은 한 가족이라는 말을 반복했고, 어떤 날은 며느리가 이렇게 야박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전화가 하루에 10통이 넘었어요. 며느리 나야. 생각해봤어. 며느리, 서연이가 너무 고생하는 거 알지? 며느리,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 처음이잖아. 처음이 아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돈 관련 부탁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시아버지 칠순 잔치, 시누이 유학 자금, 시어머니 해외여행비. 그때마다 저는 우리 형편이 안 된다며 거절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야박한 며느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형편이 된다는 걸 알아버렸으니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였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어머니는 전략을 바꿨어요. 저한테 전화하는 대신 남편한테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녁마다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온 남편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고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 그냥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될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 혜진은 제 이름이에요. 재현 씨, 나는 안 된다고 했어요. 얼마 안 돼도 돼. 1,000만 원만. 1,000만 원만.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1,000만 원이 얼마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제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재현 씨, 1,000만 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어머니가 처음에 5천에서 6천 말씀하셨잖아요.
1,000만 원 드리면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못 드려요. 그 돈은 엄마 아빠가 남겨준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제대로 대화를 못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잠들었고 저는 혼자 방에 누워서 오래오래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며느리, 사실 어머니가 이미 웨딩홀 계약금을 넣었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넣은 거지. 며느리 믿고 제일 좋은 대로 했어. 이제 잔금이랑 나머지 비용이 남았는데 좀 도와줘야 해. 안 그러면 계약금 날아가.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이미 계약을 했다. 저한테 묻지도 않고. 아니,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건 어머니가 제가 결국 돈을 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그 문자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남편한테서 답장이 오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볼게. 저는 그 답장을 보고 뭔가 결심이 섰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주방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안 했어요. 밥을 다 차리고 나서 제가 먼저 식탁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재현 씨, 오늘 제대로 얘기해요. 남편이 식탁으로 왔어요. 어머니가 이미 계약을 넣었어. 계약금이 300이래. 알아요. 문자 봤어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재현 씨, 저는 안 낼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고 지금도 안 돼요. 어머니가 저한테 동의도 안 받고 계약 넣은 건 어머니 결정이에요. 그 결과도 어머니가 책임지셔야 해요. 남편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어머니 계약금 날아가는 거 그냥 보는 거야? 재현 씨가 내고 싶으면 재현 씨 돈으로 내세요. 저는 못 내요. 내 돈으로 어떻게 해? 지금 우리 대출이 얼만데. 그러면 어머니한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해야죠.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셔. 저도 힘들어요. 혜진 씨는 왜 이렇게 딱딱해?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어요. 재현 씨, 딱딱한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제 말을 무시하고 계약을 넣으신 거예요. 그게 저 때문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남겨준 돈이에요. 두 분이 평생 일하고 모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 돈이 엄마 아빠 같은 거예요. 그걸 시누이 결혼식 비용으로 쓰는 건 저는 도저히 못해요. 남편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오래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저는 지난 10년 동안 시댁에서 받은 것들을 얘기했어요. 크고 작은 부탁들, 경조사 비용, 어머니 건강 검진비, 시누이 유학 시절 용돈. 남편은 잘 몰랐다고 했어요. 제가 혼자 감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말 안 했어?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오래 침묵했어요.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내가 얘기할게. 뭐라고요? 안 된다고. 혜진 씨 돈 기대하지 말라고.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이튿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옆에 있지 않았지만 통화가 꽤 길었다는 걸 목소리 톤으로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그럴 것 같았어요. 나보고 처자식한테 잡혀 사는 거냐고 하셨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혜진 씨 편이라고 했어.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어요. 남편 얼굴을 봤어요. 남편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2통, 남편한테 3통, 시누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남매 결혼에 올케가 회박 놓는 거냐고 했어요. 저는 신우이한테 정중하게 답장했습니다. 형부가 경우에 맞지 않는 부탁이라고 판단한 거라고, 우리 두 사람의 결정이라고. 신우이한테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제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쌓였어요. 세어보니 46통이었어요. 자정이 넘어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소리를 꺼두고 그냥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문자도 12개가 와 있었어요. 며느리, 전화 좀 받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머니가 믿었는데. 재현이도 마찬가지야. 어미 버리는 자식이 어딨어. 웨딩홀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300 다 날아가. 그게 다 며느리 때문이야. 저는 문자를 다 읽고 나서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커피를 타다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많이 왔어? 46통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 재현 씨가 중간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어머니 전화 저도 안 받을 거예요. 저한테 동의도 없이 계약 넣으신 건 어머니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는 어머니가 감당하셔야 해요.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남편도 더 이상 중간에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조용했어요. 이상하리만큼 집안이 고요했어요. 그로부터 닷새 뒤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는 평소에 잘 전화하지 않는 분이에요. 성격이 과묵하신 편이고 집안일에도 잘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전화를 하셨으니 저는 받았습니다. 며느리야. 네. 아버님, 미안하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버님, 어미가 잘못했다. 내가 왜 진작 나서지 못했나 몰라. 시아버지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서연이 결혼 비용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규모 줄이면 되는 거고 웨딩홀 바꾸면 되는 거야. 며느리 돈에 기대서 될 일이 아니었어. 내가 어미한테 얘기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돼. 당연히 억울했을 거야. 시아버지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었고 아파트 화단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결혼식은 2달 뒤에 열렸어요. S호텔 웨딩홀이 아닌 동네 가까운 작은 웨딩홀에서요. 아담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갔어요. 신우이는 저를 보고도 특별히 말을 걸지 않았지만 억지로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밝게 웃으셨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서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저도요. 혜진 씨, 고마워. 뭐가요? 버텨줘서. 그리고 어머니한테 맞서줘서. 저는 조수석 창밖을 보면서 잠시 생각했어요. 맞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안 된다고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고 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는지. 재현 씨, 앞으로는 어머니한테 우리 살림 얘기하지 말아요. 응, 제 개인 돈도요. 알아. 어머니가 섭섭하게 생각하셔도 그게 맞는 거예요. 남편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맞아. 차창 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살아계실 때 제가 고생하는 걸 제일 싫어하셨어요. 엄마는 제가 시집살이 얘기 꺼낼 때마다 속상해 하셨고, 아빠는 네가 힘들면 나와라 하셨죠. 결국 저는 나오지 않았고, 두 분은 너무 일찍 가셨어요. 그분들이 남긴 돈을 지켰어요. 그게 두 분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도 옆에 누웠어요. 불을 끄고 나서 어둠 속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오랜만에 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 한동안 저한테 전화를 잘하지 않으셨어요. 명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어색했지만 저는 예전처럼 필요 이상으로 맞추려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갈 때마다 과일을 깎아주셨어요. 말없이 그냥 내미셨는데 저는 그게 감사했습니다. 서연 씨 부부는 결혼 후에 제주도에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어요.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왔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잘 살아요. 라고.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7천만 원을 그대로 적금 통장에 두었습니다. 만기가 되면 부부 여행을 가려고요. 남편이랑 둘이서 엄마 아빠가 늘 가보고 싶어 하셨던 유럽으로, 그것도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는 작은 인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